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현장의 이슈를 그 어디보다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생방송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선이고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경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요.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요. 반가. 반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죠?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왜 저러지? 시청자들 입장에서 모시기에는 그러실 텐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절망뿐인 그 윤석열 네. 정부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셋이 한번 다 억지는 같이 아닙니다. 억지는 아닌가요? 자연스럽습니다. 아, 자연스럽습니까? 웃음은 우리 항상. 셋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네네. 반가. 반가.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트 웃어야 되잖아요. 뿅뿅. 하트 뿅뿅. 구독,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네. 오, 훌륭하십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구독, 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지금 빨리 누르세요. 당장. 당장. Right now. Right now. 바로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주제는 한동훈 장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어떤 주제가 나와 있는지 이혜희 기자 소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장관 황태장가입니다. 채널 A의 사건 당사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나라며 최 의원이 가해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에도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 삼고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성깔 제대로 드러낸 장관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 현장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최광욱 의원의 설전인데요. 저희가 그 화면 잠깐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자,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 발언하는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우선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네. 법사위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우선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최강욱 의원이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예, 준비가 저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상임위원회가 네, 법무부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법무부가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또 올해 초 예산 같으면 박범계 장관 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현재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을 거나 뭐 확인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국정감사죠. 네. 그 외에 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현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따져 묻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채널A 사건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서.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축켜 세워줄 이유도 없지만 저는 깔아뭉갤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반말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지켜볼 때 국정감사가 뭐 평가의 장도 되겠지만 사실은 민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장관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최강욱 의원이 저는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최강욱 의원이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다. 좀 비판적으로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 민주당 의원, 아니 대변인이시라서. 의원인가요? 아니, 제가
의원 대우로 저희가 곧 되실 거니까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최고의 방송이에요. 네, 최고의 방송이죠. 저는요. 네,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곧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을 모시고 하는 방송. 네. 훌륭한 방송.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많이 웃으세요. 네,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우선은 저 질문 자체가 지금 과거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이자를 면제하는 걸 그 전에 법무부가 이걸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이 인혁당 사건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있었죠? 라는 그런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이어서. 그러면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거나 객관적인 사실 이후에 개인의 뭐 의견을 좀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로 그 자리에서 했던 그 비아냥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면 최 의원이 다시 얘기를 하죠. 과거 검찰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거 검찰에 대해서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기는 술자리에서 아니면 뭐 티타임 할 때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티격태격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 쭉쭉쭉 이해져서 나오는데 그냥 또 이렇게 저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최강욱 의원가 그 태도에서 지적을 하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그럼 정정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장관이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말씀하세요. 이 그 톤도 목소리 그 어조의 톤도 그냥 말씀하세요. 무슨 질문하면은 질문 같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굳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글쎄요 최강욱 의원이 준비를 잘못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셨지만 팔이 안 흐르고 봐서 그런가 준비를 잘못하진 않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부러 장관이 약 올리는 것은 아니었는가. 일부러 스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리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뭐 팽팽한 입장을 좀 주셨는데요. 그 이를테면 말씀 주신 대로 법무부 예산과 관련된 자리였고 그리고 뭐 벌금이 뭐 한 3조 원 정도 거치는데 이게 기재부에 묶여둘 게 아니라 이거를 법무부 예산으로 법무부가 거둔 거니까 법무부 예산으로 좀 땡겨와서 법무부에 이제 뭐 교정 당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가는 자리였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자탕감 해준 거 한동훈 장관이 뭐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으면 했어야 됐다. 좋았겠죠. 네, 했어야 됐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어야 됐다.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핵심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법사위이긴 하지만 국회의원과 또 국무위원 간의 설전이긴 합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국회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품격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감정선을 좀 건드린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한동훈 장관이 이를테면 약간 깐족된다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런 답변 태도 스타일이 이제 거슬린다면 조금 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두 가지를 따져볼게요. 하나는 최강욱 의원은 반말을 했어요. 그러게요. 말해. 이건 발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따위.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정감사 자리는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가 당신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냐. 지금 법무부 관련된 국정감사 이야기하는데 자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아시잖아요. 네. 한 3M 스카치 테이프가 한동훈 장관 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영리 법인인데 네. 한 3M. 네. 한 3M. 네네. 네. 한 3M이 돼 있으니까 네. 한국 3M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돼서 그러니까 이제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최강욱 의원이 네.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 그러니까 저는 서울법대는 이건 좀 부적절한 것 제가 같고. 제가 네. 이거는 말씀은 네. 뭐 이제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실력으로 압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도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뭐 이제 고치면 될 내용이지만 최강욱 의원이 발언을 한 내용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보면은 발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한동훈 장관을 압도하면 돼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서 한동훈 장관이 난감한 상황이 되고 그것이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면은 국민들한테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력이 한 사람의 실력이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 능력으로 한동훈 장관을 거의 넘어설 정도의 그런 역량을 보이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태도 발언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능력과 실력이 못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실력과 능력이냐? 깐족의 실력과 능력이에요. 그 외에 못 미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먼저 그런 태도를 도발했던 것은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데 제가 한동훈 장관이 그냥 그저 그런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으로서 그런 인격과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 그 장관의 부모님도 고치지 못한 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장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장관입니다.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었는가? 그냥 그런 태도가 계속 보였습니다. 깐족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고 최 의원이 저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장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말씀하세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흥분해서 우리 최 의원도 흥분해서 그냥 답변을 했다가 답변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죠. 뭐 하는 겁니까? 싸우자는 너무나도 거죠. 유치한 그쯤 거죠. 되면 싸우자는 거죠. 그따위 태도로 보이면이라고 그러면 의원이 좀 그 말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한동훈 장관도 거기서 그따위식이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저희 조카들도 어린이집 다니는 조카부터 고등학교 다니는지 쭉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자, 그럼 제가 이경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인사청문회 할 때 누가 소리쳤습니까? 인사청문회 한 장관! 때 잘 못했죠.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잘 못한 건 맞는데 이건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들어갔다 나오세요. 한동훈! 그게 소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얘기하는 건 제가-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보기에 제가 배종찬 드리는- 소장은 제가 드리는 연기를- 말씀 뭐냐면 이경 대변인 말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한동훈 장관만 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뭐 깐족이든 깐죽이든 촐싹이든 그걸 떠나서 저는 뭐 좀 내용이 될 만한 걸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수를 받고 싶으면 이거 냉정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도 못하면 앞으로 이제 비난과 야유를 받겠죠. 그러니까 냉정한 거예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제가 짧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법무부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작했던 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저는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게 평가하는 건 무엇이냐. 그때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고 언론에도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인사청문회와 지금과 태도가 바뀌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을 의식해서 본인의 그런 깐족거림을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깐족거림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의 이 깐족거림이 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인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 전 의원 다 포함해서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도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따위 발언해 이런 방식의 반말과 이를테면 상대방을 폄훼하는 표현을 쓴 최강욱 의원의 질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컨텐츠 파워를 민주당이 좀 키워라. 이를테면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좋으나 태도는 바꾸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역시 이를테면 지금까지 본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잘못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면 이 또한 바꿀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최강욱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의 뭔가 주문이 있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를테면 그날 뭐 권인숙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직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태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의 조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한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태도가 불손한 것은 맞아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불손한 것은 많지만,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그래서 민주당까지 같이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품위를 지키면서 한동훈 장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갔으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지 않았겠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100일 평가를 하면서 여러 언론이 좀 평가를 내놓는데, 본인 스스로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다. 너무 급해가지고, 그리고 그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말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국회 현장에서 뭐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원한과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수하기 위해서 이러나? 라는 생각도 국민들이 들도록 행동하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은 좀 근데 듭니다.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낸 적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건데, 첫 번째로는 뭐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 정권의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네. 관여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제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건 썩 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그런데 네. 누구를 비난하거나 야유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깐족 그림이라는 것은 이경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 이걸 뭐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잘한다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중도나 뭐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는 뭐 깐족 그리는 태도라고 또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적을 받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뭐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특정 개인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그럼 그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이거나 또 그것은 완전히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걸리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시행령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수 완박 법에 대해서도 이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법과 법의 대응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계속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권인숙 의원인가요? 네. 권인숙 의원도 아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되죠.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게 있으면 문제 삼으면 되는 거지. 꼭 국회 지금 국정감사 자리 2회 나가서 한동훈 장관이 문제가 많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비판과 비난 자체가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당시에 근데 법사위 회의석상에서 권인숙 의원이 이제 심플한, 아주 유명해졌어요. 심플이라는 단어가. 심플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심플해서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의원에 대한 모욕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인숙 의원이 그밖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반론 기회를 우리 그 이경 대변인께 드리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인숙 의원 이제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하기 전에 뭐 어떤 질문이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입법 견제 수단은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삼권 분립,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근데 장관이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 지금 질문이 지금 제가 그 원래 본 워딩을 그대로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권인숙 의원의 어떤 질문 태도라든지 말투는 정말 상당히 좀 겸손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럼 그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모두 다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이 억양이었어요. 이게 장관으로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게 할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 법률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안을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담백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한동훈 장관의 모든 태도를 다 비난하고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은 예,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주제로. 이경 대변인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조정을 하면 좋겠어요. 좀 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오직 한동훈 장관을 보고 있잖아요.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뭐 정무 감각이 뭐 한동훈 장관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좀 더 겸손하게 답변을 잘한다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경 대변인 말씀대로.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권인숙 의원이 한 질문은 결국 이제 시행령이 당신이 너무 그 초법적인 판단을 하고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뭐 합법적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뭐 이 조폭 조사 수사 그다음에 마약 수사 안 할 겁니까? 이거는 뭐 민생 관련 연합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좀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좀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야당인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도 공손한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또 본인에게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의 칼날을 좀 들이대는 이런 태도를 볼 때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 저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저희 방송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직무충실대 체급 키우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설전을 벌인 한 장관을 지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이라며 국회 무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장관이 검찰개혁법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의 검수왕박법 시행령을 두고 꼼수라고 지적하자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선 한 장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함께 하겠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내각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같은 태도를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 1위 이렇게 조사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실제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은 있었지만 여당이 실종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존재감이 있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그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기 네. 때문에 누구보다 예측 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한동훈 장관 정치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큰 지금 기여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오히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압도해버리면 한동훈 장관 정치할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헛발질이잖아요.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국정감사도 그렇고 지금 깐족거리는 거 외에 뭐 깐족거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도 보는 또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우리 한동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체급을 키우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제3, 제4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쟁력 있게 더 크게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이게 말빨로 뭔가 한동훈 장관을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저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2024년 출마할까요? 정치할까요? 총선 출마는 저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출마는 가능하다.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은 공천도 좋은 지역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선 주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을 한번 쭉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처럼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선 주자를 향한 국민들이 바라는 상이 있거든요. 정말로 말을 잘하고 정말로 그 머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말이 빠른 사람을 아니면은 뭐 입이 못 따라가든 머리가 못 따라가든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재치가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꾀가 넘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까지 그 급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성찰의 시간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에서는 절대 아니다. 근데 총선 본인이 가는 출마 의사가 있다면 나갈 수는 있다.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잘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잘 하는데 잘하다 못해 권한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많은 권한을 법무부 휘하에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인사와 정보를 법무부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령 2인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지금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뭐 아니라고 법무부는 아니라고 계속 그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무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DB로 구축해서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한동훈에게 줄서기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의 중진에게서도 들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내가 한동훈한테 줄 서야지.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직역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해지면 막강해질수록 이것은 사실상 정치의 범주로 커진다. 그러니까 권한과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의 이게 힘이 생기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이 정부에서 시행령을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시행령 정부, 시행령 통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저는 같아요. 그 시행령을 자꾸 시비 삼는데 네. 그것도 잘못된 그런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소야 돼. 검찰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잖아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법안도 그 당시에 뭐 여기 계신 이경 대변인도 아실 거예요. 여론의 호응도 못 받았어요. 사실 이게 이 검수완박 법안이 지방선거 참패의 큰 주범이었다는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그러니까 조폭 수사나 마약 수사가 잘못된 수사입니까? 그러면 그 그 민생 이미 수사... 경찰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제 오랫동안 그든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이 하는 수사를 검찰이 지금 방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하는 수사를 하되 검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화, 잘못된 이 초법적 권력화가 되는 것, 정권의 신여와 하수인이 되는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제 기능을 하는 걸 왜 막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저는 시행령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이게 자기의 권력 또 채우기나 또는 네. 야심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대통령은커녕 법무부 장관으로 제대한 평가를 못 받을 텐데 네. 지금 보면은 안양교도소 오랫동안 수건 사업인데 이전하겠다고 이재정 의원도 만나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겁니까? 다 비판받아야 됩니까? 다 권력 야욕입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는 어쨌든 간에 일을 잘하면 그거는 샘나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평가해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자기 일 잘하고 법무부가 해야 될 제 역할을 제대로 세우고 평가를 받은 결국에는 대선 후보로 가든 저는 딱히 왕후종상의 씨가 따로 있나요? 그럼 뭐 이재명 의원이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 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그 평가를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중도층 좋은 평가 받으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로서 역량도 갖추는 거죠. 네. 자, 이경 대변인.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에서는 절대로 대선 후보권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 그 깐족거림. 우리 제목도 아까도 무슨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우리 아까 DB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말씀 주셨잖아요. 줄서기 한다. 이거 뭡니까? 털까봐 줄서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자기를 털까봐 줄 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선출직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줄을 서는데 국민 보기를 뭘로 보겠습니까? 아 나한테 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들 털 수 있어. 이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명치국가가 절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검사의 기소와 수사를 왜 분리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처음 나왔었던 얘기는 다시 한번 그 과거로 좀 우리가 돌아가면은 지난 5년 동안 검사의 기소율이 0.13%, 그러니까 1.3%가 아니에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13%입니다. 5년을 다 기록을 모아봤더니 근데 그래서 검사 기소권, 그러니까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이런 것을 좀 빼놓자. 어느 정도는 완전 분리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 그래도 컨트롤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수사 권한만이라도 좀 견제 기능을 좀 두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면 민주당 초창기 때 좀 잘못된 프레임인 것이고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장관 지금 태도에서 좀 바꿔야지 지금으로서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팩트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업 기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것이냐라는 오랜 논의 끝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반발했던 거, 검찰법무가 반발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국을 신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권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찰국을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검수완박에서 이게 원복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경찰은 경찰대로, 그리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권한은 막강해지고 이 컨트롤 타워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본적인 태생은 검사 출신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분들이 깡패 잡지 말아라, 깡패 수사, 마약 수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긴 하되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긴 하되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혹여 정치 수사일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제가 짧게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짧게 시간 지금 주세요. 잠깐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기회를 예, 알겠습니다.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노림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듭난 것처럼 한 장관도 야권과의 공방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펼치면서 정권에 맞서듯 공정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듯 한 장관도 같은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몸은 윤 정권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차기 대통령에 가 있는 한 장관. 정치 감각이 뛰어난 전략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야당에게 정치력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언권을 오늘 재밌습니다. 불꽃 튀는 공방 이런 거 제가 먼저 재밌어요. 요청했습니다. 예,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네. 배 소장님께 먼저 권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윤선 기자께서 진행자라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건 뭐 이제 판단의 자유니까 또 분석의 자유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권력의 비리화를 또 막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나선 부분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의견도 있고 부정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핵심은 민생이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검찰 권력 자체가 비대화되는 것은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이 또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도 상당히 난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문제예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은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국민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논의하고 국회에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발이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계획과 또 판단이 있어서든 시행령이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꼼수든 정치 뭐 다른 계획이 있든 무리수 강행수를 뒀으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런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으라 이거죠. 법리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듣고 보니까 이건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나와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당시에 민주당이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느냐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이경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전반적으로 여론이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기소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 여론이 약간 좀 떨어졌던 부분은 민주당의 추진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 가운데 언론에서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좀 국민들께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검찰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부분에서 지지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제가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너무나도 축소된다.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전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검수 원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전제 다음에 결과물로 나타난 경찰국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국도 만들고 검사들의 수사 기능도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이번 지금 정부가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또 법률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그럼 지금 현 정권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해놓고도 시행을 했는데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떳떳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 모든 책임은 솔직히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거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제가 두 오늘-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오늘 네. 오늘 불꽃입니다. 한 말씀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토론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 다 잘했다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완전 부결하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이 조금 더 저는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또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국민들 여론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될 때 안 좋았던 것이 그동안 빨리 왜 이 부분을 법안 통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더 협의하고 더 이 부분을 조정해서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여론이었던 것이지 그동안 빨리 통과 안 해서 지지부진해서 화가 났던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장관도 더 채워야 될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죠. 윤석열 정부 지금 지지율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무결합니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뭐 특별감찰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빨리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감찰 기능을 가지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나가야 돼. 자꾸 정쟁으로 이렇게 시비를 만들어서 정복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도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 지금 제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부 다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제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이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속도를 못 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일어났고 처음보다는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아, 민주당 너희들 속도 왜 이렇게 늦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이 떨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비대해지는 거 민주당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을 왜 행정부, 정부가 그것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한테 그 권한을 좀 넘겨줘야지. 왜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까? 왜 과거를 회개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비판의 시선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뜨겁습니다. 한 말씀, 짧게 한 말씀,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불꽃 튀는 공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는 맛이 있다. 네네.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웃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맛은 역시 그러니까요. 스픽스죠. 예. 아주 훌륭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불꽃 튀는 공방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기 그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정신없는 가운데 그래도 한동훈 장관은 할 일을 하는 장관인가 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동훈 장관이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민주당이 169석이나 갖고 있으면서 169명이 한동훈 하나 못 이기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맨파워를 키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좀 질적 도약을 해서 컨텐츠 파워로 한동훈 장관을 눌러라.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배종찬 소장께서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서 한 사례만 좀 이야기를 네, 드릴게요. 한 사례만 또 무슨 얘기를 말씀 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하고 한동훈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안양교도소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전이었잖아요. 근데 이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정 의원하고 만나고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좀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 장관이.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 같이 하면 더 상생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점수를 한 장관이 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설득력, 논리력이 있으니까 대중성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한 장관의 고양이가 반려묘가 탄인가 그러는데 조회수가 500만이 넘어요. 데려오고 싶어요, 우리. 여기에 그럼 조회수가 500만이 500만 될 거 아닙니까? 네, 탄이를 무슨 데려옵시다.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저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박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169명이면 논리력, 설득력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압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더 경쟁하니까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네. 한동훈 장관이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분의 그러니까 말 끝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장관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모든 면을 다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면을 제가 다 본 거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던 부분은 정말 상당히 부족하고 논리력도 부족하고 설득력은 더더군다나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원들도요. 솔직히 다 사이 좋아요. 뒤에선 다 좋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부딪힐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띄워주고 했던 부분은 솔직히 정말 설득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없었던 이런 캐릭터, 장관으로서는 보지 못한 캐릭터. 그러니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끼어드는 의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끼어들어서 막 얘기를 해요. 이런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데 또 보수 쪽입니다. 그래서 그 말빨, 그 깐족거림에 대해서 약간은 지지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설득력과 논리력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설득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짧게.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짧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경 대변인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이모 논란과 한 3M 논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상대적인 평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건 이경 대변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생각하십시오.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제가 말이 안 하는데 아니 끝났으니까요.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왜 잠깐만요. 국회의원을 끝났으니까요. 얘기하십니까? 그거 제가 지금 말이 안 모순적이잖아요. 끝났으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경 대변인 저는- 오디오가 섞이면 그 네.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 번도 네. 자, 중간에 들어가지 않았죠. 30초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여기 네.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알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의 평가고 그 평가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분발하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대권 후보로서 거론된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별개인 것이고 별개로 질의했을 때 뭐 이모라든지 3M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부족함은 별개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질의 수준이 조금 더 부족했다고 해서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짧게.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선 주자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로 보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완벽하게 시간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오늘 정말 불꽃 튀는 공방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손에 땀을 주면서 아니죠. 손에 땀이 나면서 네. 저도 막 헤매게 되네요. 네. 웃으면서 시작한 토론이 이렇게 뜨겁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로 우리 토론 함께 하시면서 뭐 본인 의견도 밝혀주시고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스픽스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출장길에 쓴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뭐 이게 외교상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떳떳이 밝히는 편이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잠깐만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장관뿐만 지났습니다. 아니라 지났습니다. 의원들도 다 공개해야죠. 네, 장관, 네. 의원, 대통령, 검찰총장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